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특검은 윤재순 전 비서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비해 대통령실 자료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수사 중입니다. 대통령 기록물 무단 파기는 중대한 위법으로 조직적 증거 은폐 여부가 관건입니다. 김건희 씨가 건진법사를 통해 통일교 측에 당원 가입을 요청했다는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통일교가 조직과 재정을 동원해 정치활동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불법 자금 수수 의혹까지 맞물리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수감 49일 만에 영치금 2억 7천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이는 구치소 전체 1위 금액으로 외부 계좌 이체도 73건 확인돼 논란입니다. 재산 75억 원을 보유한 인물이 영치금을 모금한 점에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월 4,288건을 기록하며 2021년 상승기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대출 규제에도 거래가 늘며 집값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급 대책이 공공 위주에 그친다면 4분기 집값이 다시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올해 여름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 가을 태풍이 강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과거 매미 흰남노 같은 역대급 태풍이 모두 가을철 발생한 점이 불안 요소입니다. 지금까지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김건희 씨에게 6천만 원대 목걸이를 건넨 의혹을 받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특검에 소환됐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출석했지만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특검은 고가 선물의 전달 경위와 인사청탁 여부를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뉴욕 유엔 총회에 참석합니다. 민주주의 위기 극복 사례를 소개하고 한반도 정책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안보리 의장국 자격으로 AI와 국제안보 토의를 직접 주재해 한국 외교의 위상을 강화합니다.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이 드디어 가결됐습니다. 최고 49층 5,893세대 규모로 탈바꿈하며 공공주택, 공원, 도서관까지 포함됩니다. 46년 만에 추진되는 이번 정비사업은 강남권 주택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소득 하위 90%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고액 자산가는 제외되며 군장병은 복무지 인근 상가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오는 22일부터 본격 지급이 시작됩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22도까지 떨어지며 열대야가 끝났습니다. 지난 여름 46일간 이어진 무더위가 한풀 꺾였지만 태풍 북상 시 다시 찾아올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1분 뉴스였습니다. 내일도 함께해주세요.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중국 베이징 전승절 열병식에서 시진핑, 김정은, 푸틴 세 정상이 태난먼 막루에 함께 섰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처음으로 66년 만에 재현된 장면으로 국제사회에서 북중러의 밀착을 상징하는 역사적 순간으로 평가됩니다. 국내 조사에서 중국산 로봇 청소기의 보안 취약점이 드러났습니다. 일부 제품은 카메라를 외부에서 강제로 작동시켜 집안을 촬영할 수 있었고 촬영 자료가 중국 서버로 유출될 가능성까지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씨가 저혈압과 어지럼증으로 외래 진료를 요청했습니다. 구속 이후에도 건강 문제로 3차례 조사에 불출석했으며 구치소는 혈액 검사를 진행해 진료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2026년까지 통합됩니다. 전문가들은 지상조업 자회사까지 합쳐질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공항이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화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곧 발표합니다. 또한 관세 피해 기업을 위한 긴급자금 지원과 생활편의 서비스 33건 개선 등 국민 체감 대책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1분 뉴스였습니다. 내일도 함께해주세요.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가맹점주와 본사 갈등 끝에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본사 관계자 등 3명이 숨졌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갈등이 배경으로 지목되며 프랜차이즈 구조 문제까지 드러났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전승절에서 푸틴과 동급 예우를 받으며 핵보유국 대접을 과시했습니다. 양복 차림으로 등장했고 딸 김주애는 국제무대에 첫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계엄 직후 나흘간 3억 4천만 원의 특활비를 살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례적인 규모의 계엄과의 연관성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영치금이 3억 원을 넘었으며 일부는 측근 사업가가 입금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건희 씨는 구속 이후 하루 평균 3회 변호인 접견을 한 사실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방통위에 위약금 면제 연장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보상안에 이어 수천억 원의 추가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1분 뉴스였습니다. 내일도 함께해주세요.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27.5%에서 15%로 인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일본은 즉시 혜택을 받게 되지만 한국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행정명령이 지연돼 여전히 25% 관세를 적용받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차가 불리한 경쟁에 직면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에 빅테크 규제 법안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규제가 강행될 경우 추가 관세와 반도체 수출 제한까지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한미 무역 합의를 복잡하게 만들고 경제 전반에 큰 파장을 예고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체불과 부당 대우 실태를 전면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대응책 마련과 제도적 보완이 요구됩니다.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을 저지른 도피사범 49명이 전세기로 국내 송환됐습니다. 인터폴 적색 수배자 45명을 포함한 단일 국가 최대 규모 송환으로 국내 수사의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카카오톡에 오픈AI 챗GPT가 탑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달 23일 열리는 이프 카카오 행사에서 협업 성과와 카톡 개편안이 공개될 예정으로 생활 속 AI 활용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1분 뉴스였습니다. 내일도 함께해주세요.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 현대차 LG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단행된 대규모 이민 단속에 대해 불법 체류자를 잡은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인 수백 명이 체포되면서 한미 경제 협력에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습니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첫 단독 회동이 예정돼 있어 협치와 정치 지형 변화에 관심이 쏠립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63%로 취임 100일 기준 역대 세 번째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급부상했습니다. 이에 국제 금값은 온스당 3,600달러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5,000달러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검찰개혁 청문회에 출석한 검찰 수사관이 준비 메모에서 남들 다 폐기해 XX드라 라는 욕설이 적발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의 진상규명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해외 순방 전용기에 참이슬 후레쉬 소주 10병이 반복적으로 실렸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대통령실 운영 관행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LG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미 당국 단속으로 475명이 체포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인만 300여 명, LG엔솔과 협력사 소속 297명이 포함됐습니다. LG엔솔은 미국 출장을 전면 중단하고 구금자 지원과 귀국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구금된 한국인 다수는 포크스턴 ICE 시설에 수감돼 있습니다. 곰팡이, 벌레, 온수 부족, 의료 대응 부실 등 심각한 환경 문제가 드러나 인권단체가 비인간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3대 특검법을 강행하며 국민의힘 오세훈, 유정복, 김진태 지자체장을 겨냥했습니다. 야권은 지방선거용 정적 제거라며 반발했고 나경원 의원은 나치 인민법정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새 특검법에는 내란 김건희 최상병 사건 재판의 중개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형사재판 중개는 이례적이지만 국민알 권리 차원에서 추진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인 위축과 증언 왜곡을 우려하며 신중론을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검찰이 아닌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책임 공방이 이어지자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국회 개정안 논의에 다시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긴급 방미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00명을 전 세계로 조속히 귀국시키기 위해 협의에 나섰습니다. 현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안전한 귀국을 보장하는 한편 H1 비자 확대 문제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과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며 협치를 요청했고 장동혁 대표와는 단독 회동을 진행해 긴장된 전국 속 소통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8회 연속 불출석했습니다. 법원은 걸석 재판으로 증인 신문을 이어가며 불출석으로 인한 증거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무난히 마무리됐지만 북중러의 연대 강화로 신냉전 구도가 본격화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면서도 국익을 지키기 위한 외교적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서울시가 서부 간선도로 평면화 공사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극심한 정체와 시민 불편을 고려해 지하차도를 복구하고 중앙분리대를 철거해 4차로를 5차로로 확장합니다. 출퇴근 시간대 가변차로 운영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미국 조지아주 구금시설에 수용된 한국인 300여 명이 이르면 내일 전세기를 통해 귀국할 전망입니다. 대부분 20, 30대 여성 직원들은 10일 출소를 준비하라는 안내를 받았고 정부는 자진 출국 형식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수사관들은 1년 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며 불안감을 호소하며 전국 회의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표결은 오는 11일 열릴 가능성이 크며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주도로 가결될 전망입니다. 가결 시 법원은 영장심사를 열게 됩니다. 서울시가 극심한 정체를 유발한 서부 간선도로 평면화 사업을 결국 중단했습니다. 오목교 지하차도 통행 중단 이후 속도가 시속 7km로 떨어지며 민원이 폭주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추석 전까지 원상 복구하고 차로를 5차로로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내란 청산과 3대 개혁을 강조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퇴장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는 검찰청 폐지와 함께 AI 바이오 콘텐츠 국방에너지 제조업 중심의 성장 전략, 일명 ABCDF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LG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이 전세기를 통해 귀국합니다. 현지 시각 10일 오후 출발해 11일 새벽 인천에 도착할 예정이며 왕복 비용 약 10억 원은 LG에너지솔루션이 부담합니다. KT 소액결제 사기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해커들이 가상의 유령 기지국을 만들어 휴대폰 접속을 가로채고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무더기 결제로 이어진 것입니다. 국내 최초 사례로 전문가들은 추가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가 출시 한 달 만에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강력한 체중 감량 효과로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그러나 의학적 필요가 없는 미용 목적 사용과 부작용 위험이 동시에 경고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최신 아이폰 17 시리즈와 가장 얇은 모델 아이폰 에어를 공개했습니다. 디자인과 배터리 성능은 강화됐지만 기대했던 AI 혁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카메라 돌출, 이른바 카툭튀 디자인에 대한 시장 반응이 엇갈립니다. 김상민 전 검사가 김건희 여사의 오빠 요청으로 이우환 그림을 구매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검은 그림뿐 아니라 고급 시계와 다이아 반지 등 사치품까지 확보하며 청탁 대가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우익단체 터닝포인트 USA 창립자인 찰리 커크가 대학 행사에서 충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그는 총기 폭력에 대해 발언하던 순간 피격됐고 정치적 동기가 배후일 가능성이 제기되며 미국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조지아 현대차 LG 배터리 공장에서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의 귀국이 늦어진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숙련 인력인이 미국에 남길 권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인데 조현 외교부 장관의 협상으로 결국 귀국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엽니다. 구금 사태와 한미 경제협력, 북중러 정세, 국민성장펀드, 검찰 개편, 야당 협치까지 모든 현안에 답변할 예정이어서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내 통신 3사가 해킹에 잇따라 뚫렸습니다. SK텔레콤의 개인정보 2,300만 건 유출에 이어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 해킹으로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북한 해커 조직과의 연관성까지 조사 중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외교적 성과로 평가됩니다. 지금까지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통일교와 기업들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특검은 전 씨가 각종 청탁 창구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어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카타르 하마스 거주지를 전격 공습해 최소 6명이 숨졌습니다. 미국의 우방국인 카타르까지 공격이 확산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내 뜻이 아니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중동 정세가 한층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이시바 일본 총리 사퇴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강경파 총리 체제에서 한일 관계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다만 과거사 문제와 경제 협력을 분리하는 투트랙 기조는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2차 소비 쿠폰을 지급합니다. 단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51만 원을 초과하거나 고액 자산가로 분류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20일부터 가능합니다. 강릉시는 최악의 가뭄으로 물 부족 피해가 심각하다며 10월 예정된 강릉커피 축제와 누들 축제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시는 모든 행정력을 가뭄 극복에 집중하겠다며 내년에는 더 알찬 축제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무역협정 서명 아니면 관세 부과를 선택하라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서명했다며 비교까지 했지만 한국 정부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벗어난 협상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체포됐던 한국인 316명이 전세기로 귀국했습니다. 병이 엽숙식, 80명 집단 수용 등 열악한 구금 환경을 호소하며 정부는 재발 방지책을 강조했습니다. 경기 충남 등에 최대 150mm 넘는 비가 쏟아지며 도로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산사태 경보도 경계로 격상됐습니다. 한편 가뭄에 시달리던 강릉에는 단비가 내려 희망을 더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 인맥을 내세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기업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딸까지 연루된 의혹도 불거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인기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남산 케이블카 주변 관광버스 불법 주차가 심각해졌습니다. 서울시는 회현 시민아파트 부지에 신규 주차장을 추진 중입니다. 지금까지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중국 텐센트가 오픈 AI 출신 29세 연구원 야오순이를 영입했습니다. 몸값만 무려 200억 원 규모로 글로벌 빅테크의 인재 전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을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장관급 예우를 받는 자리로 K-팝을 국가 핵심 성장 동력으로 격상시키려는 상징적 인사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부가 청년 구직수당을 월 60만 원으로 인상하고 대상 연령을 만 34세까지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구직 의욕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직업훈련 강화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가 전청조 사기 사건 공범 혐의를 벗었습니다. 법원은 남 씨 역시 전청조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판결하며 2년 가까이 이어진 억울함이 해소됐습니다. 정부가 1차 소비 쿠폰을 지급했지만 56만 명은 끝내 거부했습니다. 찾아가는 신청까지 진행했지만 자발적으로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인 국민이 적지 않았습니다. 오는 22일부터는 소득 기준에 따라 2차 소비 쿠폰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기술 인력 부족을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자국 전문가를 데려와 미국인을 훈련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는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이후 한미 간 비자 제도 개선 논의와 맞물려 주목됩니다. 대통령실이 추미애 위원장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이유를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 독립 논란 속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보좌관 갑질 의혹으로 장관 후보에서 낙마한 강선우 의원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고발만 8건에 달하며 취업 방해와 임금 체불 등 추가 의혹까지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상생 페이백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보다 카드를 더 쓰면 최대 30만 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사용액은 제외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가 미국 행사에서 언제 죽을지 몰라 라며 150만 원짜리 방탄복 구입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피격 사망한 미국 우파 인사 찰리 커크 사건을 한국 정치 상황과 연결짓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코스피와 S&P 500, 나스닥, 일본 니케이까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금과 비트코인도 동시에
급등하며 자산 시장의 거대한 머니무브가 시작됐습니다. 국제 해킹 조직이 SKT 고객 데이터를 판다며 텔레그램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SKT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작된 자료라고 반박하고 당국과 함께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이 일본차 관세를 15%로 낮춘 반면 한국차는 여전히 2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나타가 캠리보다 비싸질 수 있어 미국 시장 경쟁력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관세 협상이 교착되면 점유율 하락과 수익성 악화라는 이중고를 피하기 어렵다고 우려합니다. 세종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빨리 제2집무실을 지어 세종으로 옮겨야겠다며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5극 3특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포함한 국가 상징구역 조성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아르헨티나 연구진이 개발한 특수 안약이 임상시험에서 시력 개선 효과를 보였습니다. 하루 2번 점압만으로 노안이 교정될 수 있다는 결과지만 장기간 안전성 검증은 아직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으며 현직 국회의원이 특검 수사 이후 구속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번 사안은 통일교 경선 개입 수사로까지 이어지며 정치권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특검 사무실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와 교인들의 집단 입당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건강 문제를 이유로 앞선 소환에 3차례 불응했지만 결국 특검 조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47.2%로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계속 상승해온 가운데 재정 확장 정책과 경기 부양책의 영향으로 국가 총부채도 6,373조 원에 달했습니다. 추석 기차표 예매 첫날 코레일 시스템이 마비됐습니다. 대기 인원만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용자 불만이 폭증했고 코레일은 긴급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소비 쿠폰을 모두 사용한 국민 31만 명이 특별 소비 쿠폰에 당첨됐습니다. 최대 5만 원이 추가 지급되며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11월 말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허위 의혹을 퍼뜨리며 정치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반격했고 민주당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 논란이 전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타임즈 인터뷰에서 미국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의 압박을 거부했다는 입장을 드러내며 대미 대중 외교에서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수감 중 저혈압 증세로 병원 외래 진료를 받았습니다. 구치소 검진에서는 특이 소견이 없었지만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 속에 오는 24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KT 소액결제 사건은 주범이 중국에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단순 운전이나 현금화 역할에 불과할 수 있어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장중 한때 8만 원을 돌파하며 1년여 만에 8만 전자에 복귀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며 증시 회복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롯데카드 회원 29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휴대폰 개통 사기에 악용될 수 있어 카드 재발급과 비밀번호 변경, 알림 서비스 가입이 권고됩니다. 롯데카드는 피해가 확인되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구속 이후 처음으로 외부에 포착됐습니다. 휠체어에 파란 환자복 차림, 발목엔 전자발찌가 확인됐습니다. 건강 악화로 외래 진료를 받았으며 재판 불출석 의혹에는 반드시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김건희 순직 해병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 추천 몫을 제외해 위헌 논란을 피했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 7주년을 맞아 이 대통령은 엉킨 실타래를 풀듯 인내심으로 군사합의 정신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가 도입한 수상버스가 첫 운행에서 좌석 점유율 80%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출근 시간 급행 노선도 추가돼 시민 교통 편의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두 정상이 동시에 한국을 찾는 것은 13년 만이며 무역, 안보, 틱톡 매각 등 굵직한 현안에서 협력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 비자 수수료를 연간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한국 유학생과 기업 모두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며 사실상 외국인 고급 인력 유입에 장벽이 세워졌습니다. 중국 바이트댄스의 틱톡 미국 사업 매각이 합의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수료를 챙길 전망입니다. 틱톡 운영은 미국 기업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오는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이는 외환 혐의에 대한 첫 조사로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국면입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조국 비대위원장이 8%, 장동혁 대표가 7%로 각각 여야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정청래 이준석 대표가 뒤를 이으며 차기 정치 지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SNS 차단에 반발한 네팔 시위가 폭력으로 번져 72명이 숨지고 2,0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총리가 사임했고 네팔 최초 여성 총리 수실라 카르키가 임시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항고 포기와 계엄령 당시 검사 파견 지시 의혹으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특검은 구속 취소 결정 당시 판단 배경과 계엄 시기 검찰 개입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건진법사 사건 압수물 분실과 관련해 수사관들이 국회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지만 사전 메모에서 허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위증 혐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T
특히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서울 서초 동작, 경기 일산까지 번지며 총 76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를 ARS 방식에만 한정해 집계했다는 지적까지 나오며 은폐 의혹과 더 강력한 제재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알터젠 기술이 적용된 세계 최초 항암 피하 주사가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존 수시간 걸리던 정맥 주사를 1-2분 만에 맞을 수 있어 환자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업계는 알터젠의 로열티 수입이 연간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로이터 인터뷰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 투자 방식을 그대로 따른다면 한국은 IMF 같은 금융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동맹이라면 최소한의 합리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비핵화를 포기한다면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과는 어떤 형태로도 상대하지 않겠다며 남북관계를 전면 부정했습니다. 특검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권성동 의원 외에도 다수 후보들이 통일교 측의 지원을 요청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교인 동원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핵심 쟁점입니다. 통일교는 교주 한학자 총재의 구속영장 청구에 83세 고령의 참어머님을 외면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검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되며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되며 정교 유착 의혹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고 특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도 곧 공개되며 향후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신문이 26일 열립니다. 그는 방어권 보장과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지만 특검 측은 강력히 반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미 간 비핵화 공방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요구를 포기해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백악관은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하며 주도권 다툼에 나섰습니다. 오는 유엔 총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주목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블랙록 CEO와 만나 한국을 아시아의 AI 수도로 키우겠다며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양측은 AI 데이터 센터와 재생에너지 기반 대규모 투자를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향후 수조 원 규모의 투자가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제 금값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시사와 지정학적 불안이 겹치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결과입니다. 전문가들은 단기 조정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씨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역대 영부인 중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는 것은 처음이며 출정 장면은 언론에 공개됩니다. 한학자 총재 구속 소식에 일본 언론이 집중 보도했습니다. 통일교가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사건과 일본 정치권, 자민당과의 유착 의혹까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롯데카드 해킹으로 29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4만 명이 카드를 해지하고 1만 5천 명은 탈퇴했으며 롯데카드는 전액 보상을 약속했지만 늦은 대응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구속 이후 김건희 씨의 일반 접견 횟수가 2배로 늘어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의혹을 제기했으나 김 씨 측은 단순 지인 접촉이라 해명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개입 의혹을 근거로 청문회와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열리는 보석신문에 직접 출석합니다. 특검은 전 과정을 생중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며 허가될 경우 국내 첫 하급심 공판 중개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김건희 씨가 구속 이후 처음으로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그녀는 전 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수수한 뇌물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그림 거래 과정과 대가성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 전 일본을 먼저 방문할 계획입니다. 새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을 통해 미일 동맹 강화를 노리는 가운데 한국 패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타이레놀 자폐 위험 발언을 두고 현직 약사가 완전히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연구에서 연관성이 제기된 만큼 약 복용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주말 서울 도심은 교통대란이 예상됩니다. 불꽃축제와 대규모 집회, K-팝 공연과 걷기 대회가 겹치면서 주요 도로가 통제될 예정이니 대중교통 이용이 권장됩니다. 지금까지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한국 정상 최초로 투자 설명회를 열고 코스피 5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상법 개정과 주가 조작 근절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으며 월가 주요 금융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건희 씨가 특검 소환 조사에서 이우환 그림 뇌물 의혹과 학폭 무마 의혹에 대해 모두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재판에서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특검은 종묘 사적 이용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접견 녹취를 두고 서울구치소가 대통령 기록물 해당 여부를 검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증거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대통령실 개입 가능성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헌법은 재판의 독립과 법관 신분을 보장한다며 독립적 사법권의 가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신임 법관들에게 신독의 자세로 국민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개그계 대부 전유성 씨가 폐기흉 악화로 25일 오후 9시 5분쯤 별세했습니다. 한국 코미디의 초석을 다진 인물로 장례는 희극인장으로 치러지며 많은 동료와 후배들이 추모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등 70개 핵심 서비스가 마비됐습니다. 위기 경보는 심각 단계로 격상됐고 복구 시점은 불투명합니다. 민주당 주도로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검찰 권한 남용에 따른 자업자득이라는 평가와 함께 수사 기소 분리로 인한 제도 공백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신문에서 1.8평 방에선 생존 자체가 힘들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강제구인 불가론까지 주장하며 특검과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불구속 상태라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는 선불을 요구하며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돌파했고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15년 만에 대규모 개편을 단행했지만 개발자들까지 위에서 지시한 일인 기획작품이라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사생활 노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업데이트 차단 방법을 공유하며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추석을 앞두고 우체국 금융과 택배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ATM 인출과 송금은 물론 보험금 처리도 막혀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으며 물류 대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마비된 전산망은 네트워크 절반 이상과 보안 장비 99%가 복구됐습니다. 정부는 551개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재가동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7년 만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로 출범합니다. 정치권은 방송 독립과 권력 장악이라는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격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에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친구 목록이 피드형으로 바뀌고 광고가 늘어나자 탈출법이 공유되고 일부는 다른 메신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제가 마땅치 않아 불편 속에 사용이 이어지고 주가는 5만 원대로 하락했습니다. 서울 세계불꽃축제에는 100만 명이 몰렸습니다. 테러 예고로 긴장이 고조됐지만 사고는 없었고 대신 교통체증과 쓰레기 문제로 불편이 컸습니다. 지금까지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가 내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한미일 공조 강화와 북한 비핵화, 에이펙 협력 등이 핵심 의제이며 이시바 총리의 첫 한국 방문이자 마지막 해외 일정입니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부 행정 시스템이 마비됐습니다. 소비쿠폰 신청 지급은 정상 운영되지만 온라인 이의 신청과 사용지역 변경은 제한 중입니다. 복지 분야 시스템 마비는 이어져 민원 대란이 예상됩니다. 올해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급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한 사례는 같은 회사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21차례 반복하며 1억 원 넘게 수급했습니다. 부실 구직활동 적발도 급증해 제도 악용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나라장터 시스템 장애가 우려되면서 방위사업청은 입찰 마감일 연기와 계약 수기 처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추석 연휴 교통 혼잡은 4일과 추석 당일인 6일에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서울 부산 구간은 최대 7시간 50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귀경 정체는 7일 8일 낮까지 이어지다 8일 오후부터 평소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윤건희 부부와 관련된 대선자금 의혹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근 신모 씨의 90억 원 비자금 조성과 대선자금 연루 가능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살아나던 소비가 다시 꺾였습니다. 8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2.4% 감소, 1년 반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7월 소비 쿠폰 지급 효과가 사라지고 추석이 9월로 늦춰지면서 소비가 일시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자원 화재를 계기로 전 부처에 보안 안전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점검 결과를 제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시스템 전반의 허점 보완이 요구됩니다. 카카오톡의 대규모 개편이 Z세대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친구 목록을 없애고 인스타그램식 피드로 바꾼 것이 불만의 핵심이었고 쉰스타라는 조롱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카카오는 친구 목록 기능을 되살리기로 하고 올 4분기 개선안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지규현 부장판사의 룸살롱 의혹에 대해 대법원은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냈습니다. 다만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사법 신뢰 회복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